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7.1%, 전월 대비로는 0.1%로 나오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고,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이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과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낮은 6.0% 그리고 0.2%를 기록했습니다. 13일과 14일 열리는 12월 FOMC를 앞두고요. 미국의 11월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가 2달 연속해서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발표와 동시에 미국의 선물 시장은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이 기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오늘도 모두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약간의 눈이 오면서 밤에 날씨가 갑자기 급강하를 해서 그죠?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답니다. 또 이제 겨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기간인데 감기들 조심들 하시고요. 내일 출근길 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CPI 발표, 그죠? 그리고 이제 모레 15일 새벽 4시 정도면 이제 또 FMC에 대한 어떤 회의가 또 이어집니다. 이틀 연속 상당히 긴장이 될 수 있는 12월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시장은 오늘 뭐 상당히 시장이 좋게 나왔지만 내일은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2022년을 돌아보면서 뭐 팬데믹 못지않게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앞으로 더 연말까지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갈지 그건 좀 더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FMC 프리뷰를 하는 시간에 어떤 향후에 연말까지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력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빅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1월 CPI가 헤드라인 7.1%, 근원 6.0%로 발표되며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하락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키스톤 송유관 폐쇄 장기화와 중국 수요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103 라인에 진입하며 달러 대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흐름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나스닥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나스닥을 지금 잠깐 보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이 이제 120 이평선을 완전히 지금 이제 돌파를 하기에 지금 뭐 목전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봐도 지금 CPI 지수가 너무나도 좋게, 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장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일단 CPI는 일단 오늘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두절미하고, 자, 모레죠. 모레 새벽 4시에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자, 0.50은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해서 시장을 한번 더 산타랠리. 요즘에 계속 산타랠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죠. 뭐 갑을 논박이 많습니다. 뭐 산타랠리는 없다. 뭐 속타랠리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항상 뭐 예상치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CPI가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저번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이 발언했을 때 그때 4%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상승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거의 근접하는 어떤 상승의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120 이평선 위에 또 241 이평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돌파를 해준다면은 연말까지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유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승장이다. 그러나 단언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15일 새벽 4시에 시장이 또 어떻게 또 급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내일까지 좀 관망하시는 것도 올바른 지혜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이 가장 주목했던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이 이에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연준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뭐 이제 이게 숫자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반발 매수세가 일단은 마지막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이제 FMC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키포인트는 CPI보다 딴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소비 위축이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 위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번 주도 나오죠. 그걸 보면서 또 시장이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타렐라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숫자만 가지고 어떤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상당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바로 4%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후 미증시 개장 시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해서도 흐름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오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거, 현실은 또 다르지만 이제 달러가 약세면 결국에는 이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자, 그럼 어떻게?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CPI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럼 소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또 이제 유가가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는 지금 그런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실 때 중국 어때 봉쇄 완화. 그거 하고 이제 뭐 이제 캐나다 거기에 송유관 폐쇄. 자, 그런 거는 이제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떤 달러 인덱스의 완전 약세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인플레 저점을 통과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유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이제 거의 7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연출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런 CPI 시그널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상승폭가 거의 2%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 올라가는 데는 이제 데드라인이 75예요. 75에 마디값이 딱 걸립니다. 75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저항받고 붕괴를 하느냐.
거기에 어떤 관점이 달려 있을 거고. 저 그리고 모레 그죠? 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에 따라서 또 원유의 어떤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 일시적인 상승이다라고 봐야지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무리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또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죠. 네. 자, 골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골드는 뭐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 있다. 거기다가 이제 채권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증시가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아까 CPI 도 좋게 나왔는데 결국에 오늘 아까 오전 제가 이제 계속 오전부터 전 방송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달러 인덱스 예의 주시했는데 달러 인덱스 거의 104 후반대에서 105 초반대까지 계속 행보를 왔다리 갔다리 행보를 하다가 이제 CPI 발표가 되면서 거의 103으로 엄청난 숫자가 내려왔죠.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일봉상에 보셔도 그렇죠. 거의 지금 상당히 이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는 상황을 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약세, 그죠? 그러니까 약세라는 거는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일시적인 약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파월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냥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죠?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금한테는 상당히 또 호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원래 이제 그 골드가 어떤 간전 자산으로서 원래 이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최고로 간다면 19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는 어떤 이제 만약에 파생 상품을 투자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른 상품도 뭐 좋은 상품이지만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어떤 너무나도 간단하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또 골드입니다. 골드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오늘은 골드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요거를 또 보시면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파운드하고 유로가 또 같이 움직여요. 그죠? 파운드하고 유로. 그런 반비례 관계. 그래서 그런 동조 현상도 있다. 그래서 어떤 통화 같은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골드와 같은 방향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달러의 약세 흐름이 골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에도 달러 약세 흐름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뭐 유로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 오늘도 유로도 똑같죠. 거의 움직임이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차트 보셔도 비슷하잖아요. 네.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지금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면 이제 페리티가 벌써 엊그제 뭐 11월 때까지 페리티가 있었는데 역전이 뭐 한 달도 지금 안 된 사이에 그죠? 지금 뭐 106을 지금 향해서 1006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결국에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뭐 유로라든지 파운드 그죠? 동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이 동력에 대한 어떤 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뭐 유가 상한제를 또 적용을 하고 또 가스를 또 절약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런 경제 상황들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도 상당히 기간 안 좋게 나왔는데도 지금 조금씩 미국과 비슷하게 개선되는 효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좀 날씨가 좀 뭐 겨울답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내일부터 이번 주는 좀 추워진다고 했는데 과거의 겨울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따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럽 증시, 어떤 이 통화에 대한 어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9.1% 이제 미국이 물가 상승이 9.1%가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유가가 거의 140달러 근접까지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일단 물가 상승률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뭐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 상황 때문에 어떤 에너지원, 그 제조업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유럽 통화 파운드가 강세로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 지금 이제 242평선 이제 장기 이평선이에요. 여기 지금 더 이제 뭐 위에서 360, 480선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는 당분간 유럽장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킹달러는 갈 가능성은 제가 희박하고 강달러는 가능하더라도 킹달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를 논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23시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연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 지표가 발표된 날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또 장 마감 시에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마음을 놓으면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12월에서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한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위해서 이날만을 기다렸잖아요. 네, 정말 칼을 갈고 정말 제 나름대로 고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오늘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2월을 정말 의미 있게 네. 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거기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딱 중요한 것만 키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귀에 못이 쏙쏙 베끼도록 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FMC가 지금 시작이 됐죠. 됐는데, 자, 일단은 뭐 결과는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겠죠. 자, 그거를 발표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필립을 하기 전에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 도대체 뭐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만들어 어떤 이론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한 6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 자, 이 이론이 지금 40년 만에 다시 재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다 살펴보자고.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시대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 필립스 곡선이 뭐냐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필립스 이론이라는 곡선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시장의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됐었어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시청자 아시다시피 70년, 80년 석유 파동, 1차, 2차 석유 파동, 거기다가 뭐 닷컴 버블, 뭐 금융위기, 그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 이론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대두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론은 뭐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은 상승하게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한다라는 게 필립스 곡선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그죠? 자, 지금 뭐 엄청난 실업률이 지금 낮죠. 그죠?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 있고 거기다가 임금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임금을 상승하는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많은 3D 업종에 일하는 아무래도 후진국 그죠 신흥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많이 돌아갔죠. 거기다 또 그러면서 노동력 확보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죠? 거기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게 고령화예요. 고령화.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어떤 부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낮게 됐었고 어떻습니까? 이제 구직보다 이제 구인이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뭐 닷컴 버블 등등등등.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실업률이 많이 높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써서 어떤 값싼 어떤 생품을 또 제조를 해서 시장에 또 뿌리는, 거기다 중국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 세계가 10년 동안 거의 인플레이션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에 의거해서 자, 실업률이 낮으면서 임금까지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하는 상황까지 더해진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자면 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자, 이게 저 뭐 한 4월, 5월 달에도 이제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얘기가 항상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대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자,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너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노동력의 부조예요. 그 공급망의 어떤 부재. 자, 지금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일단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꾸 뭐 뭔가 공장이 가동을 해야 돼. 제조업이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역으로 따지면 안 좋은 게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공급망, 그죠? 자, 인구가 14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써야 되는 그 물품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자, 그러면 자국 내로 어떤 소비를 하려면은 수출하는 양이 아무래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안 좋게 중국의 어떤 뭐 제로 코로나를 뭐 없앤다, 완화시킨다는 게 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필립스 곡선에 의거해서 연준이 지금 의도적으로 강한 기축을 위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8월, 7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돈을 푸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이거는 뭐 큰 위험성이 아니다 하면서 올 3월까지만 일시적이다가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죠? 0.75를 4번 올리는 엄청난 그런 금리 정책을 단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 자, 미국인 인플레이션 수출을 해서 어떻게든 미국 스스로가 전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을 그때부터 짠 게 아닌가. 계획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어떤 침체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남의 나라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결국엔 긴축을 하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에 의거해서 어떤 지금 상황들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기 침체, 뭐 금리 인하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FOMC 발표 전에 얘기들을 이제 나눴어요.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딱 3가지가 있죠. 자,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제 타당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너무나도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을 한 번은 돌아볼, 관망을 한번 해볼 그럴 타임이 왔던 거예요. 자,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를 내놓지는 않겠죠. 자, 우리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지표들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번 한 번은 조금 속도를 0.7에서 0.5로 가보면서 시장을 좀 살펴봐야겠다. 자, 미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인 시장도 좀 볼 거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킹달러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중국, 일본들이 어떤 국채, 매도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강약 조절을 좀 해 나가는 어떤 타이밍이 또 12월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산타랠리의 어떤 기대감이 여기서 이제 심어주면서 이때가 어땠어요? 오늘이랑 똑같은 거예요. 4%대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비둘기과적인 발언을 처음에 서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랬어요? 단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자, 파월이 그 9월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얘기가 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우리 금리의 정책을 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지난달에 그죠? 지난달에 일단 CPI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오늘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자, 한두 번 봐서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더 많은 증거라는 건 단순히 CPI만 보면서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노동력에 대한 것도 있고, 주택에 대한 것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CPI만 바라보고, 아,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정점, 피벗이 됐다. 시장의 상승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생각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입장에서는 봐야 될 건 정확히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how long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직은 피벗이 아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건 2%예요, 2%. 자, 2%까지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또 퀘션이라는 거예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2%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아직도 공급망에 대한 부재가 있고, 자, 일단 구인이 아직도 그죠? 더 턱없이 부족하죠, 많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보다 구인이 부족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한 번은 그죠. 저번에 비농업권은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12월에 또 이제 또 두 번의 또 그 발표가 있어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11월하고 동일하게 또 어떤 그런 핑퐁 게임을 한다면은 그죠. 연준은 또 CPI만 보고 어떤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또 복잡한 고민하면서 올 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그래서 결국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파월이 했던 얘기 11월하고 이제 별 얘기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엔 그죠? 15일 새벽 4시에 똑같은 유사한 발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예상 발언들이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만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겠죠. 자, 11월에도 그렇게 됐어요. 11월에도 갑자기 이제 뭐 서두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막 나오더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떤 안 좋게 좀 반응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죠. 자, 올해를 돌아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6월 달부터. 그죠? 6월 달에도 갑자기 이제 그날 발표, 뭐 CPI가 했던 뭐가 어떤 발표가 있으면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 뭐 7월 때도 그랬고 8월도 그랬고 이게 계속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참 우리 시청 여러분 투자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이 12월에도 이런 상황이 또 분명히 재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근데 11월 2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자, 제한적인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속도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일단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무슨 얘기냐면 자, 제한적인 정책을 폈다. 근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시장에 한번 또 오늘에 이어서 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또 11월처럼 속아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파적 발언이 되겠죠. 자, 얼마만큼 수위가 높은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제한적인 정책을 피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죠? CPI만 보자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진전이 있었던 거 없었던 것 같고요. 그죠? 자, 저번에 PPI도 그렇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CPI만 조금 좋게 나왔고. 자, 근데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이 필요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시장에서 니네들이 예상하는 대로 조기 완화 정책, 즉 피벗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빠른 분명히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오고 노동력 시장이 실업률이 높아야지만 어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거 여태까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4.5%까지 올려놓은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주식시장에 던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으로 매파적 발언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때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높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파월도 상당히 계산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아까 뭐 CPI는 좋게 나왔지만 PPI는 또 안 좋게 나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튼튼하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자꾸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무한정 또 금리를 계속 강도 높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까지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년 2월 1일 날 그죠? 다 FOMC 첫해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예상은 패드워치에서 뭐 0.25 베이비 스텝을 얘기를 하는데 자, 또 1월 달에 또 봐야 될 수많은 또 우리 지표들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예상보다 또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얘가 또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팽배하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분명히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요, 경기 침체 둔화, 지속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수요가 뭐예요? 아까 말대로. 지금 일단 실업률이 높아야 되고 일단은 임금 상승률이 줄어야지 사람들이 수요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꼬로 경기 침체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저축률은 조금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아예 감소가 된 거 아예 뭐 미국의 어떤 서비스업으로 거의 GDP가 거의 한 70%가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아직도 상당 부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안 좋은 악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분명히 할 거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분명히 발언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또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죠. 경기 침체, 그죠? 리세션, 그죠? 경기 침체가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그 발언을 또 언급을 할지 안 할지, 그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건 강한 매파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한 가지, 그다음에 매파적 발언 총 4가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또 보셔야 되고 또 점도표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점도표는 분명히 9월 달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터미널 레이트 그죠? 최종 금리가 결국에는 4.5% 이상은 가겠죠. 5%대 이상까지 간다면 그게 또 시장에 어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자를 좀 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FOMC 리뷰를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제가 빅스를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빅스 이제 시카고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시카고 공포지수. 자, 저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펜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20 언더바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건 이게 약세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어떤 신호입니다. 신호. 여기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2022년 2월 달 그때 이때 이제 20까지 왔었죠. 그죠? 또 4월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6월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다음에 8월. 그죠?
자, 4번이 이렇게 있었어요. 왜 여기서 약세장이 오면서 어땠습니까? 시가 공포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반대로 지수가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어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어제 9.51%까지 올라갔어요. 시가 공포지수가. 거의 18, 19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까지 튀어버린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CPI 때문에 뭐 시가 공포지수가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화면을 못 봐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시카고 공포지수를 좀 많이 보시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또 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어떤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좀 이 과거에 항상 과거하고 현재는 또 이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그럽니다. 자, 모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현재를 이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만큼 많이 틀렸던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일단 파월, 연준 자체도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에 파월이 이 정책을 피려고 했던 게 이제 그 버랭키, 그죠? 그 글로벌 금융, 그때 이제 그 모델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펴나갔단 말이에요. 펴나가다 갑자기 9월 달에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70년, 80년대, 그죠? 그 폴 볼커의 어떤 표준 모델을 해서 이런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하면서 급선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연준 자체도 지금 이 미국 경제, 그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한 거예요. 오판을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정책을 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신중 모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 데이터지만 자, 이 데이터가 맞다면은 다시 한번 어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자, 여기가 이제 30에서 35 정도, 4 정도 여기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여기서 일단 어떤 상승에 대한 랠리가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또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그 빅스가 그다음에 여기도 한 2개월 정도 걸렸고. 그죠? 여기도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희한하게 다 2달 간격으로 일단은 상방의 하방의 어떤 신호들을 보내줬어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희한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뭐 한 번이라면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5번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확률상 충분히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자, 12월 1, 2. 그죠? 이거 2달이에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또 안 좋게 나와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2달의 기존의 과거의 레퍼런스보다 상당 기간, 그죠?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시가 공포를 통해서 아직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FMC 회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12월하고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잘 짜시고 신중하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또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오늘 쉬어도 이틀 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괜히 그 위험한 리스크 있는 시장에다가 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그렇죠. 가뜩이나 일단 이 상품 자체가 고위험분 상품 리스크가 많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뻔히 이게 지금 뭐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굳이 들어가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일까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좀 먼 발치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 16일 날 또 매매하셔도 되잖아요. 아직은 보름이란 시간이 12월에 더 남아 있으니까 15일 동안 안정적인 매매하시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시키면서 FMC를 우리 시청자들 예의주시를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현명하게 잘 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진정이 관측이 되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사 속도 조절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전 상품군들이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이 상품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프리마켓에서는 관망세가 짙었었는데요. 지금 1분봉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으로 발표된 10시 30분에 시장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단숨에 50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지금 현재 개장 직후에는 큰 변동 없이 계속 그 고점 레벨 부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7%대 상승한 12,1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도 살펴해 볼게요. 네, 5일 CPI가 발표된 10시 30분 나스닥과 동일하게 장대 양봉을 지켜 세웠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75달러 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내 힘이 빠지면서 지금 개장 직후에는 7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76%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도 이 10시 30분에 5일보다도 더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800달러를 단숨에 돌파했는데요. 10시 30분에 달러가 1%대 하락하자 더더욱 힘을 얻어서 지금 현재 2% 넘게 오른 온스당 1,83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 상품이 같은 패턴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30분 기점으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뽑아 올렸는데요. 계속 세력 유지해주면서 지금 현재 1% 오른 1.06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주요 상품별로 당일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힘이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물가 둔화 지속 신호를 확인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현명한 투자 이어갈 수 있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관망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뭐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10시 반에 너무나도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너무 모험이에요. 이 뚜껑이 열렸는데도 또 그렇죠. 관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관망을 해야죠. 너무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마음 편하게 그냥 이틀 쉬어 가시면서 그 다음 날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가 과연 브레이킹스 연구소 4%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퀘션을 제가 한번 던졌었고, 자, 일봉상 봐도 어떻습니까? 12,200 라인이 지금 여기가 마디값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 약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뚫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 242평선이 장기 이평선의 초기 진입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저항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발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OMC 복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리뷰 할 때, 그죠? 분명히 안 좋은 발언이 상당히 내포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CPI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연준의 목표는 뭐예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 자, 물가 안정을 시키려는 주체는 누구예요? 국민들이잖아요. 자, 국민들이 어떻게 안 써야 되죠, 돈을. 그죠? 돈을 안 써야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돈을 막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공급망. 일단 물건이 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감원바람 불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뭐 금융사부터 시작해서 건설사도 감원바람 엄청 불고 있잖아요. 자, 감원바람 불면 어때? 일단은 구직난이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자, 그런 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CPI만 보고 빠른 판단을 안 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이제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내일까지 보셔야 될 거. 자, 241이평선,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한번 뛰어 넘어가는지, 그죠? 내일 또 보셔야 돼요. 내일도 240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고 하방에 어떤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산타랠리는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렇게 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더 궁금하시면은 이거 달러에 대해서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매일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런 복귀도 해가면서 어떤 투자 전략, 기술적, 그냥 단순히 기술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얼 데이터, 리얼하게 돌아가는 어떤 시향 정보를 봐야지 정확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40일 이평선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당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이 70달러 선까지 밀려났었다가 다시 75달러 선까지 오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관망을 네. 들어주셨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지금 갑작스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복귀할 때도 75달러가 아마 강한 어떤 저항대가 될 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오늘 반발 매수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 일단은 관망하시고 내일 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뭐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상승장은 아닙니다. 대세적으로 하락장이 맞아요. 하락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상승이 하락이 끝났어.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어떤 변곡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이게 MACD를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하방이에요.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 뭐 상당, 그죠? 하방이고 지금 21일 평선이 이제 생명선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상당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라는 건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반발 매수 내일까지 좀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재고 반드시 휘발유 재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휘발유 재고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관망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도 최근 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팻말 통해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쓰리 관망 나오네요. 네, 쓰리 관망이에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아까 처음 복귀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모든 게 지금 뭐 골드, 에너지, 지수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원인이 딱 하나예요. 달러 인덱스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아까 105 초반대 갔다 이제 103, 아까 잠깐만 103 후반대까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2%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장에 환호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힘을 잃었다. 그러면서 자, 안전자산으로 결국엔 골드가 많이 몰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승장을 너무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출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보면 지속적인 상승장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킹달러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을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가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목표는 1850이 될 것 같아요. 1850까지 가는지를 또 보시면 될 수가 1차 목표가 1850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팁 전해드렸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또 내일 오전 9시 또 오후 9시에 천명 마스터님이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발표된 CPI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천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여쭤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노란통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